무슨 일 있어? 아니 형이 믿을 만한 종목이라고 해서. 등록금으로 빌려준 그 돈 내놓으라고! 당신의 억울함과 궁금증을 알려드립니다. 현직 변호사의 본격 법률 유튜브 토크쇼 미스터 변호사 정준영 변호사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바로 폭행에 관련된 것입니다. 폭행하면 흔히들 무섭고 또 굉장히 또 안 좋은 인상을 주는 게 맞잖아요. 오늘 사례는 그런 것과는 약간 다른 사례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영상 한번 보실까요? 차장님 빨리 안 되나? 형훈아 왜 이래? 이 친구와 전 말로 하잖아.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어요.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. 야, 뭐하냐? 나 광고는 과제 좀 하고 있었어. 야, 이거 다음 주까지 아니야? 야, 그러지 말고 날도 좋은데 맥주나 마시러 가자. 이거 떨치기 힘들지. 그래도 미리미리 해야지. 됐고, 우린 집이나 챙겨. 그래도 대학 와서 만난 이 친구. 저와 성격은 참 달랐지만 그래도 속이 깊은 아이라고 생각했죠. 뭐냐? 무슨 일 있어?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. 여자 문제? 아니야 그런 거. 아, 그럼 뭔데? 어? 야, 우리 사이 말 못할 비밀도 있냐?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 형이 믿을 만한 종목이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투자할 때 남의 말 믿으면 안 돼요. 야, 뭐? 야, 그래서 그 돈을 다 날렸다고? 그 돈 내가 다음 학기 등록금이었는데. 야, 내가 말했지. 사람 그렇게 쉽게 믿지 말라고. 몰라. 그래서 다음 학기 또 휴학해야 될 것 같아. 아유. 야, 잘하는 짓이다. 야, 일단 내가 빌려줄 테니까 그걸로 해결해. 너가? 야 그러면 차용증이라도. 야, 됐어. 뭐 우리 사이에 무슨 네가 안 갚으려냐? 저한테도 큰 돈이었지만 그만큼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제 잘못일까요? 걱정하지 말고. 그날 이후 저를 대하는 그 친구의 태도가 달라졌어요. 민수야, 혹시 많이 바빠? 내가 빌려줬던 그 돈 혹시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?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야, 민수야.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갑자기 저를 야! 모른 척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. 이게 돈 잘못 빌려주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어요. 내 연락도 안 받더니 이제 아예 쌩 까는 거냐? 이게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, 어? 야, 지금 당장 내 돈 내놔. 등록금으로 빌려준 그 돈 내놓으라고! 너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대면 고소할 거야. 저는 그저 제가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했을 뿐인데 정말 억울합니다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저분 우리 방송 안 보신 게 확실하죠? 옛날에 다뤘던 내용인데 아무리 소액이라도 돈 빌려주실 때는 차용증 쓰시는 게 돈 잘못 빌려줬다가 돈 잃고 친구 잃고 다 잃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친구 관계일수록 좀 더 분명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. 그런데 멱살 잡았다며 고소를 한다고 하니 저분 진짜 황당하시겠어요. 열받고요. 보통 폭행의 보호법익을 논할 때 형식적으로 신체의 안녕을 해하기만 하면
성립되는 범죄라고 봅니다. 그런데 아쉽게도요, 이 폭행이라는 단어가 전부 다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. 어떤 법정에서 폭행이라고 보는 것을 다른 법정에서 폭행이라고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가장 넓은 경우에는요, 한 지방에 있어서의 공공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, 내란죄, 소열죄의 경우에 폭행이 이에 해당하고요. 두 번째, 광의의 폭행이 있는데요, 사람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의 모든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. 이에 해당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, 특수도주죄, 강요죄의 폭행이 모두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. 공무 중인 공무원 주변에 접근을 막기 위해서 똥물이 끼어든 사건이 있었어요. 이런 경우에는요, 공무집행방해 폭행에 해당이 됩니다. 이런 경우는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잖아요. 그런데요, 이 협의의 폭행의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을 말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전에 똥물을 끼얹은 게 사람의 신체에, 얼굴에 직접 끼얹은 효과가 있었다면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협의의 폭행이 될 거예요. 여러분이 흔히 말씀하시는 그 폭행죄,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경우에도 협의의 폭행의 개념이 성립되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협의의 폭행이 있습니다.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폭행 역시도 그 폭행의 정도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면 이 최협의의 폭행에 해당됩니다. 최협의의 폭행은 강도나 강간의 경우를 주로 일컫는데요. 그런데 최근에 판례는 이 강간적인 폭행을 굉장히 넓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. 그럼 과연 내 돈 받으려고 채무자의 멱살을 잡았는데 이게 폭행이 될까요? 우리가 흔히 폭행이라고 하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이런 게 폭행 아닌가요? 여러분, 그런데요, 지금 이 멱살 잡은 행동 보세요. 신체 건재에 침해를 줬죠. 멀쩡히 있는 사람을 멱살 잡아가지고 움찔하게 했죠. 이거 폭행에 해당합니다.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. 지금 이 폭행의 정도가 좀 더 과해서 심한 어떤 폭행을 했다면 강도죄가 더 성립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거든요. 실제 저희가 맡았던 사건에는 저희 의뢰인이 3천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. 돈을 안 갚으니까 저희 의뢰인이 이 사람 막 이단 협착에 하고 니킹 날리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강도상해죄로 기소가 됐던 사안이 있었거든요. 지금 멱살 잡는 정도는 그런 정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강도죄 폭행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, 그래서 이 채권자의 경우에는 가벼운 폭행죄가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.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제가 따기를 떼려고 이렇게 사람 손을 휘둘렀어요. 근데 이게 그 채무자한테 맞지 않았어. 근데 채무자가 움찔 놀랐어. 이래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고요. 제가 만약에 긴 머리를 잘랐다. 이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아무리 나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소한 폭행도 오히려 역으로 상대방한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저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 차용증이 없지만은요,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은요, 꼭 계좌이체를 하시고요. 그렇지 않다면 어떤 내용들을 녹음을 해두시거나 카톡 같은 것들 보관해 두세요. 대화 상대방의 녹음은요, 동의 구하지 않아도요, 불법 아닙니다. 재판 자료로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도해서 녹음을 해두시거나 카톡 같은 거 잘 남겨두시고, 아니면 증인도 있으면 좋겠죠. 그런 자료가 확보된 다음에는요, 이런 간단한 사건들은 정식소장을 접수하지 않더라도요, 지급명령 신청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좀 더 간단한 절차로서 사건이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,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좀 되셨나요?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